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주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자 소개합니다. 중장년 퇴직자 재취업 지원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고혜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저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서 저도 정말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미 다 보면 중장년으로 접어드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봐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 이제 우리가 직업능력 개발, 직업 플랜 하면 굉장히 청년에 정말 초점을 많이 두거든요. 각종 뭐 그 K 디지털부터 시작해서 청년 대상 교육 훈련은 굉장히 많고요. 중장년은 이제 뭔가 한다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정말 뭘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체적으로 중장년 퇴직자 재취업 지원제도 개선 방향이라고 제가 제목은 달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중장년에 대한 정책이 어떤 게 있고 현황은 어떻고 뭐 그런 내용들로 해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경제활동부터 직무 역량과 수준, 직업이동 수요와 현황, 정부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양이 조금 많긴 한데 좀 빨리빨리 제가 주어진 시간 20분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활동을 보시면요. 중장년이 우리가 이제 누구는 뭐 고령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중장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정부 지원 사업이 청년층 대상 사업이 39살까지 지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39 넘으면 40살부터 중장년에 포함이 됩니다. 통계적으로는. 그래서 중장년층이 지금 현재 40에서 64세로 이렇게 통계청에서 하고 있고요. 총 인구 비중의 거의 40%에 해당하고 생산 가능률이 55.5%. 이 40세에서 64세가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 안 돌아갑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연령대고요. 여기 중장년층에 남성이 한 조금 좀 숫자가 많습니다. 50.2%, 여성이 49.8%에 있습니다. 성별 특성을 보면요. 경제활동 남성은 조금 이렇게 좀 감소 추세고요. 여성은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되어 있는데 이 40에서 64세가 굉장히 연령대가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렌즈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통상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럴 연령대는 퇴직이 본격화 이제 시작되는 50세부터 사실은 64세 여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퇴직은 55세부터 본격화가 되긴 하는데 우리가 퇴직 이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 50대 이후부터 굉장히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요. 실제로 그 40세까지는 굉장히 활발한 경제활동, 경력 성숙기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50세부터는 조금씩 퇴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직업별 특성을 보면 확실히 50세 이후부터 감소하는 게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이쪽에서 감소를 하고요. 50세 이후에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요즘 귀농귀촌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농림업 종사자, 단순농업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을 보면 남성이 조금 높지만 어쨌든 제가 아까 굉장히 50세부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실하게 숫자로 나타나는 게 51.2세 이제 전체적으로 남성 이렇게 나타나고 여성은 약간 좀 더 젊은 층에서 퇴직 연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퇴직 이유를 보면 역시 사업 부진이나 조업 이렇게 그 노동시장 환경이 안 좋아서 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산 가능 인구의 절대적 규모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중장년 경제 활동을 우리가 어찌되었든 간에 국가적으로도 끌어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실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영이나 임시직 비율도 높고요. 고용 유지율과 임금 수준도 OECD 평균에 비해서 낮다. 이렇게 좀 고용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정년이 지금 법적으로 60세 이상으로 법제화가 분명히 되어 있지만 실제로 50대 기점으로 고용 불안 시작하고 있는데 은퇴 후에는 생계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50대 이후의 중장년층도 이 15세 연령대에 걸쳐 있기 때문에 동질적이라기보다는 세부 집단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 그 기조 강연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중장년층의 직무 역량과 수준 이 부분도 굉장히 사실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늘상 이제 많이 일을 하셨던 연령대이기 때문에 나는 이쪽 일을 하는 거 자신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연령 변화에 따라서 작업 능력의 변화가 굉장히 45세 기점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또 45세 이쪽 이후에 평생학습도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워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혹시 여러분들 유명한 영화 그 로버트 드니로 나오는 인턴 영화 보셨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재밌으니까 혹시 안 보셨으면 예, 보실 거를 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중장년층은 퇴장해야 되고 그렇죠? 앞으로 스마트 환경 하에서는 일하기 힘들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킨지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담당하지 못하는 그렇죠? 인지 능력, 복합 문제 해결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장년층이 자신 있는 분야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그런 식의 소셜 스킬 같은 것도 많이 발전해야 되고요.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그 정경련의 중소기업 협력센터에서 조사한 게 나옵니다. 중장년 채용할 때 뭘 중요하냐 그랬더니 사회적 기술인 직원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중소중견기업이기 때문에 뭐 대기업과 좀 다른 성향을 보일 수는 있지만 이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교육 훈련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기보다도 뭐 개인의 소양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향후에 강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뒷부분은 제가 피약 부분이라서 요거는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중장년층 역량이 아까도 설명 들으셨겠지만 분명히 높지는 않거든요. 높지는 않은데 점점점 아시겠지만 우리 대학 졸업 성인의 대학 졸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실제로 인적 자본 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중장년층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할 수 있는데 이때 좀 작업 환경을 스마트한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그 이전지 교육을 활성화하면 분명 향후에 그 좀 더 장점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중장년층의 직업 이동 수요하고 현황을 좀 보시겠습니다. 통계청 그 자료를 보면요, 이거는 50세 이상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고령층에 대해서 근로희망 장래 근로 하겠냐 했더니 68.1%가 근로하고 싶다. 근로희망 사유, 생활비 보탬. 아까 이제 생활비 보탬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건 절박한 상황인 거죠. 뭐 자신의 무슨 보람 이런 게 아니고 생활비 보탬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 근로 희망 연령이 73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오히려 71점 몇 회였는데 이게 보니까 작년에 73세로 이렇게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작년에 무슨 신문에서 제가 발언한 거 아닌데 요거를 하면서 정년 연장, 정년 철폐 뭐 이런 거를 잠깐 신문에 기사로 제 이름으로 나갔더니 국민신문고에서 엄청나게 저한테 막 항의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년 철폐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왔다고 하는데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분위기가 또 이게 중장년층에 대한 이런 게 나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일자리 선택 기준을 보시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중장년층이 아까 연령대별로 상이하고 인적 자본 수준별로 상이한데 상별로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에 만약에 인력개발 사업단에서 일을 하실 때 교육을 하실 때도 보면 일자리 선택 기준이 남성하고 여성이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분류해 보면 굉장히 다르거든요. 남성들 같은 경우 일자리 선택 기준 당연히 임금 수준이 있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냐? 일의 양과 시간대. 이 부분을 보시면서 그런 취업과 창업에 대한 어떤 식으로 성별로 다르게 가져갈 것인지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요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희망 근로 형태 여기서 보면 전일제가 평균으로 보면 54%로 나타나는데 남성과 여성의 전일제와 시간제
그 희망이 다르죠.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거가 연계돼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희망 임금 수준은 사실 굉장히 소박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 최저임금 수준 그렇게 많은 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령층에 대한 조사 결과로 나온 거니까 이렇게 참조를 하시고 향후에 이쪽에 인력개발 사업자에서 하실 때는 개인의 수요를 더 파악하고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원에서 2019년에 직업기초능력에 대해서 중장년층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기의 직업기초능력 진단을 받은 적 없다가 자그마치 7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직업기초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실히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나는 계속 일을 했었으니까 난 이 정도면 될 거라고 다들 아마 자신하고 계시는 게 많을 텐데 스스로 좀 이렇게 직업기초능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조금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그 직업 이동의 양적 접근을 좀 봤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 노동연구원의 노동 패널을 통해서 해본 건데요. 이게 약간 연령대별로 좀 달라요. 그래서 앞서 살짝 설명한 부분만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이동이 활발한 직업군 40대를 보면 경영 및 재정, 그러니까 이게 퇴직을 약간 말하는 거죠.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였다가 약간 일반 사무로 가는 거 있고 일반 사무였다가 조금 더 우리 직업 위세를 보면 좀 약한 도소매 판매라든가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종사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동하는 게 나오고요. 50대 같은 경우는 주로 대인 서비스,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60대 같은 경우는 숫자별로 보면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직업 이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60대 같은 경우는 서비스 쪽, 그 추출 및 건설 기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이렇게 중장년층이 직업 이동하고 있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공원에서는 역시 패널 자료를 구축해서 좀 질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퇴직한 중장년층은 당연히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이 일을 하면서 나중에 자신의 그 손상된 자신 존재감을 회복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탈바꿈하는 경우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직업뿐만 아니라 비직업적 활동을 그런 거로 좀 더 삶의 중심을 이동해 가는 현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임금 수준 월 소득이 최저임금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회적인 참여 이 부분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장년 대상 정부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000년에 고령화 사회, 2017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2017년에 좀 관련 계획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신중년 말을 했었나요? 신중년이란 용어가 나왔습니다. 중장년층, 고령층 이러다가 이 신중년은 좀 그 대신하는 그 정책적 용어입니다. 고령자나 노인을 대신해서 활력 있는 생활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다. 이렇게 5060 신중년 이렇게 정책적인 용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5060 신중년을 위해서 일자리 제공, 직업 훈련, 고용 서비스, 창업 지원 이렇게 크게 4가지 서비스를 계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정책 기조는 재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재취업, 퇴직 후 사회공헌 및 일자리 그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1000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50대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한테는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기업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50대 이상 그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한테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장년층 대상 사업을 크게 아까 제가 일자리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직업능력 개발, 직업훈련에 관심 있으시다면 가운데 직업훈련에서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관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노사발전재단에서 말씀하실 텐데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전국에 3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40세 이상 중장년층한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별히 만 50세 이상 신중년한테는 생애 경력 설계 이런 경우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직자, 구직자 구분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고령자 인재은행이 전국에 42개소가 있습니다. 50세 이상 구직자 대상으로서 요거는 주로 민간기관에 참여해서 현재 지역 차원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업교육훈련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 중에서 폴리텍에서 중장년 재취업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이고 이거는 전액 국비로 운영이 되는 무료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장 인기 있는 게 여기 보시는 서울 정수 같은 경우에 전기 설비 시공 관리가 있는데요. 설비 쪽 요즘 인테리어 부분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승보 같은 경우는 그런 서비스 통해서 많이 할 때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는 이 전기 설비 시공 관리 여기 굉장히 인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폴리텍에서 이렇게 중장년 재취업 훈련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여튼 정부 정책은 이름 나오면 꼭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신중년 특화 과정이 또 있습니다.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있는데요. 신중년 특화 과정은 6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중장년 재취업하고 요거를 합친다고 했는데 아직 합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이렇게 대표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말고 그 중장년 여성들이 참여하는 여성 재취업 과정도 있어요. 폴리텍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성별로 해서 약간 분리해서 교육을 시키는 형태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에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중년 그 직접 일자리 사례로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여기 보시면 경영전략, 인사노무,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등 13개의 분야에서 하고 있고요. 지원 수준이 적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 사회보험 가입 등 지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지역에서 고용부가 비용을 예산을 내려주고 지자체가 운영을 하니까 지자체별로 약간 사업량의 차이가 있어서 많이 주는 데는 많이 그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직접 일자리가 아니라 고용 서비스 통해서 좀 재취업까지 다 할 수 있는 형태로 하고요. 최대 생애 중에 2년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에 그 직접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대표 우수 사례 보면 강서구, 대전, 경상남도, 강원도, 광주광역시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특별하게 아주 우수한가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 지역별로 보면 이렇게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교육훈련 시켜서 취업시키는 게 의외로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로 되어 있고요. 이때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뭐 상위 인력개발 사업단이 있다 그러면 같이 공동으로 협업해서 하는 형태의 교육훈련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 디지털 관련 요즘은 이 디지털 안 들어가면은 교육훈련이 안 되고 당연히 향후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쪽 분야로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중장년 대상 대표적인 교육훈련이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K-디지털 트레이닝은 거의 청년을 위한 핵심 인재 양성이고요. 이게 작년부터 시작하는 건데 주로 온라인 과정으로 뭐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건지 디지털 관련 기초적인 그런 역량을 제고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중장년 구직자가 그 참여를 해서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하반기에는 재직 중장년한테도 확대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카드 통해서 이제 인터넷 방식으로 해서 교육을 추가적으로 50만 원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직 근로자를 위해서 보시면 신기술 분야 이렇게 직업훈련이 계속 실시되는 게 계획이 발표된 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주로 공단에 보면 공동훈련센터가 있고 아마 폴리텍 아니야 저기 대한상인력개발사업단도 아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소기업 대상 신기술 관련 교육훈련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에 그럼 개선 방안 이제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제일 처음에 발표될 때는 뭐가 있나 했는데 보니까 뭐가 많죠, 그렇죠? 이런 걸 이제 향후에 그럼 어떻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느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중장년층의 직업이력 경로를 감안한 지원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누가 퇴직 빨리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정년까지 나는 오히려 정년 이후라도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로 계속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중간중간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하는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직업 이동을 성공하기를 지원하는 건데 무작정 보면은 와서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뭐 취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단을 통해서 좀 이분이 진짜 취업할 수 있을지 전직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자기 능력 알아보기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정년까지 갈 수 있긴 하는 건데 좀 일을 하면서 아까 50세부터는 누구나 다 이제 퇴직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좀 주말이나 야간이나 또는 업종별 또는 기업별로 교육훈련 과정 개설해서 동질적인 집단이 모였을 때 교육이 더 성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추구하는 형태의 세 가지 방안을 좀 마련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폴리텍이 KT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중장년 재직자 과정을 작년에 이렇게 좀 시범적으로 했고요. 올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텍이 6개 캠퍼스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약간 이제 능력 진단도 필요한데 실제로 그 능력 진단 이후에 어떠한 상담을 통해서 이분이 전직을 성공하고 향후에 또 73세까지 일을 하셔야 되니까 다 원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할 거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 그 올해부터 중장년 새 출발 카운슬링 사례가 국민의료병 카드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40세 이상 적어도 좀 아니면 또는 중장년층한테는 뭐 주기별로 뭐 5년이라든가 이런 주기별로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하는 방안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카운슬링이 시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카드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가 또 새 정부에서는 새롭게 개인별 패키지 지원을 또 이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우에도 아마 경력 진단, 경력 개발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좀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